수사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인수위도 없이 지금 출범한 바람에 내각 구성과 정부 조직 개편의 논의가 이제 병행되고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 시대 정신을 행정과 조직에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이런 행안부 장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출발점은 기능 재분배, 행정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지금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기후위기, AI 기술혁명, 국제 질서 패권 경쟁 등 엄혹한 국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절박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후보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 정신이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 정신은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간 헌정 질서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이 주인인 이 국민 주권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정신 실현을 아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신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같은 경우는 수사권 구조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수사기관 개편이라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앞장선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임명되는 경찰청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경찰청도 행안부 산하에 있고 또 전반적인 수사 기능의 조직 개편과 법령 정비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청 내 국수본과의 수사권, 중복, 충돌 문제, 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오히려 수사는 행안부, 경찰청, 기소는 법무부, 검찰로 구분하는 것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그 대원칙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최현일 의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입니다. 그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이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셨습니다.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그래도 남겨놓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그 검사 출신 법무장관께서 이 등을 그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이 보강 수사권 등 또는 이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검찰청법 개정 때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법 개정을 추진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2년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 이 그 공표를 하심으로써 이 검찰청법 4조 2항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된 검찰청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2항 신설된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니만큼 그 논의 결과를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이틀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권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후보자께서 이제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행안부의 중수청을 관할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 권력의 견제 균형 그리고 최종적인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청과 만약 그렇게 중수청을 이제 만약에 이제 행안부 산하로 두면 가정을 하면 경찰청과 중수청을 함께 지휘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 네, 위원장님 시간이 끝나는데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무부가 검찰에 하듯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까지도 그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이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더군다나 수사 중인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두어서 그런 그 수사 영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들에게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사정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듯이 회의를 조금 더 또 좀 압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을 7분 내에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까지 한 3분 드렸는데 2분 정도로 이렇게 정해서 공의